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으니 냇물이 되어 바다에 가나니 소박한 산들이 웃음이 되는 나라 너나 밝은 구름 위에 환한 보름달 깊고 구름에 가리운 조승달이 별이 되어 먼깃을 스치네 어찌 해야 그들에게 용기를 길게 올 수 있을까 어찌 해야 힘을 닿게 할 수 있을까 언젠가 바라던 소박한 삶들이 웃음이 되는 나라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강물 마흔 갈래 강을 흘러 찾아올 희망의 그날을 기다려 어찌해야 그들에게 용기를 잃게 올 수 있을까 어찌해야 힘을 닿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해야 그들에게 용기를 잃게 올 수 있을까 어찌해야 힘을 닿게 할 수 있을까 아들아 어찌해야 하느냐 언젠가 바라던 꿈 소박한 삶들이 웃음이 되는 나라 전하! 전하!
전하, 괜찮아. 이봐, 어? 내 말이 맞지? 아이고 웃기지는 이것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입도 뻔뻔하지 말아, 알았자? 알 줄 몰랐어, 이 대답을. 오, 그래. 자네가 이번 과거에서 2등으로 급제했다던 그 사례인가? 예, 문도라고 합니다. 이거 조용히 하네? 조용히 하라, 이랬대! 자식들인가. 그래. 우한 선생으로부터 내려온 학풍의 직계 제자라고 내 소문을 많이 들었네. 이미 장안의 소문이 파다하다지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다 읽었다고?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이야, 이거 명품이구만. 내로는 못 속이지. 시전에 비단 상점에서 산 거야. 어? 이게 청만화째라고 청만화째. 그래. 아, 이런 게 진짜이긴 하지. 요새 나도 탕평옷이 판치니 말이야. 한평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헤이, 글 많이 읽었다더니. 아, 난 모를 수도 있지. 시체 말이야. 해보고. 시체가 말이랍니까? 아, 참. 아, 시체가 말을 어떻게 해? 운도라고 했나? 예, 잘 듣게. 시체 말은 죽은 자가 한 말이 아니라네. 시체 말은 이미 죽어버린 말도 아니라네. 시는 시간을 나타내는 때시, 체는 몸을 나타내는 몸체. 시체 말의 뜻은 지금과 한몸이 된다는 뜻. 시체 말은 그래서 유행어라는 뜻이 있어. 시체 말은 유행어, 시체 말은 유행어. 한평호 그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란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구만. 탕평이란 무엇인가 시전에서 말했지. 우편무당 왕도 탕탕, 무당우편 왕도 평평. 뜻인즉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평평하다. 역시 과거에서 인물질한 사례였구만. 어때? 탕탕하고 평평한 그 뜻을 알아야 하는구나. 모르지? 잘 들어봐. 탕탕함은 크고 넓으니 공요치 않는 평안함이요. 평평함은 치우침이 없어 균형 있는 평안하네. 이제를 두고 보자 방전할 뜻이건만. 두 출신에 대한 이도저도 안 터뜨리라 비판하니. 이 양반 상인 너무 천리 하나같이 쓰는 말. 모두 따라 탕평을 외치니 시체 말이 되었네. 시체 말이 해도 시체 말이 해도 시체 말이 뭐라고? 유행어지다. 유행어는 뭔가? 시체 말이다. 그렇지. 탕평이, 탕평만, 탕평지, 탕평대. 저작권을 우리 나이 할 것 없이 쓰는 말. 모두 따라 탕평. 시체 말이 되었다 이 말이야. 알겠나? 예, 이제 좀 알겠어요. 이런 보통동이 없냐 따라오시게. 이거 대박 재미진 걸? 대박? 어이, 거기 자네. 그래. 그 대박이라는 말은 뭔가? 흥부자입니다. 여기에 흥부가 큰 밥을 타는데 온갖 보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 큰 밥을 따다가 흥부가 턱으로 시렁 쓱싹 시렁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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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짜! 신나죠? 그러니 크게 흥
대박! 대박! 또 배웠고 대박! 아 잠깐. 그러고 보니 이번에 장원에서 급제를 했다던 아까. 아, 예. 제가 급제를 하긴 했죠. 그래. 장원인지는 뭐 모르겠고요. 이현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 이연 그 이름이었어. 주상께서 직접 내신 백성들을 교화시킬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문제에서 앙크를 장려해야 한다고 답서를 내었다지. 암클이 아니라 언문이지요. 언문은 말 그대로 일상의 글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 일상의 글을 활용하면 되는 것을 왜 다들 그리 어렵게만 생각하는 건지. 아, 그야 그렇지만은 그런데 궁엔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겠죠? 빨리 다 읽어보고 싶네요. 뭐 세상에 글처리가 이거 부장각에 다 모여 있지. 난 부장각 대교 서명일세. 이것은 내가 잘 아니. 그리 궁금하시거든 나를 따라오시게나. 소리가 자꾸. 글이란 사람의 홍가백이 들어있는 고매한 것, 유학의 도가 운축된 한자를 배우고 익히고 알리는 것은 곧 그 유학이 세우려던 질서와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닌가? 근데 백성의 글이 나라의 글이 된다고? 어찌 저리 위험하고 무책임한 자가 장원이 되었단 말인가? 지켜야 해. 나라도 이 무너지고 있는 조정을 지켜야 해. 백성을 교화시킬 방법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전하. 네 이놈! 전하이시다. 얘를 갖추지 못할까? 배웠어. 일어나거라. 네가 이걸 쓴 이연이 맞느냐? 예, 묻겠다. 이 답의 취지를 다시 말해주겠는가? 전하께서는 백성들의 교화를 원하셨습니다. 교화는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던 것인데 그 해결책이 암클 아니 어문이라는 거지. 교화를 위해선 응당, 지식을 익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문자와 책을 보급하고 나눠야 합니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중종 임금 시절 대신 어수권도 전국에 책방 설치를 권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책방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창제하시고 반포하시어 이미 백성들이 익히고 배운 바른 글, 훈민정음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한 해결책 아니는지요. 세상의 빛이 오해는 알았네. 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하늘 땅과 사람을 담았네. 세상의 빛이 오해는 알았네.
정음의 길이 곧 도의 길이 될 터. 그러려면 서당에서부터 교과로 만들어야겠구나. 결국 공문서도 모두 훈민정음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건은 없을 테니까요. 공문서까지라.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전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될 것인지 조정의 대신들과 유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어 네, 전하. 그대가 하라. 그것이 스승도 계파도 힘도 없는 그대를 장원으로 뽑은 내 뜻이다. 그리고 서명, 예, 전하. 내 그대가 전부터 세간의 말에 관심이 많음을 알고 있었다. 그대가 이연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하라. 알겠나? 예,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래, 그럼 수고들 해주시오. 전하. 가자. 뭐가 그리 신나 살칸나서 그러나? 살판이요? 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신조어인가요? 맞아. 아, 왜 사당패들이 땅에서 하는 재주를 땅재주라고 그러지? 그 땅에서 하는 재주가 하도 어려워서 성공하면은 살판, 실패하면은 죽을 판이라고 하는데, 그날 공연이 잘 되면 모두가 신나고 기뻐서 살판났다라고 한 것이 유행어가 됐다. 좋은데요. 그것도 우리말 목록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당패들이 쓰는 재미있는 말들이 많다고 하니 제가 만나보고 올게요. 제가? 네. 아내가? 제가 살판난 이유는 이 최세진이 쓴 훈몽 자유를 살펴보니 이 한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세종대왕께서는 28글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27글자밖에 없는 것이죠? 사라진 글자가 있다? 어쩌면 그게 훈민정음의 특징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살판처럼. 그리고 이 중간에 쓰이는 모음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결국 자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자음별로 구역을 나누어 이 글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음별구요. 원문을 살리기 위한 자음별 구역. 좋아. 나도 최대한 많은 글들을 모아보겠네. 사라진 옛 글도 새로이 생겨난 글들도. 예. 예. 아따, 오늘 많이들 오셨구만. 김씨 아저씨, 어제 보더니 오늘도 왔네. 내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는다. 내가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들고 왔을게.
만들어진 말인가요? 얼른이요? 글쎄요. 우리는 마술을 얼른이라고 해요. 마술을 부리려면 손놀림이 매우 빨라야 하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얼른 해달라고요. 얼른? 이것도 멋진 시체말이 될 듯하네요. 여하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얼른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남사당대 사람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니 많은 말들을 알고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죠. 우선 꼭들게 낳고 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어디짝이라도 놓으면. 낙커! 그 뜻 저도 압니다. 공부를 좀 했죠. 꼭두는 대표, 낙커는 허락. 그러니까 대표가 허락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이미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손에 날 거래는 아니니까 이돌이나 두둑이 챙겨주세요. 이돌은 또 뭐예요? 공부해온 거 맞아요? 이돌은 돈이에요. 뭐 이로 돌멩이라고나 할까. 그럼 이건 줄임말, 은어, 신조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귀찮아. 시간 많다면서요. 저 오늘은 바빠요. 연습하러 가야 돼요. 이왕이면 좀만 더. 같이 가요. 자네가 보기엔 어떠한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정녕 전하께선 저런 속된 글을 근본으로 삼아 나라불로 만들려 하신다는 것이옵니까? 업무는 어디까지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글이지 나라의 글이 아닙니다. 맞네. 업문이 편리하다 하여 한때 업문만을 믿혀 난리가 났었지.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이 다시 와서는 문자는 어디까지나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비로소 글이 되는 것이옵니다. 맞는 말이야. 반역이란 뜻을 몰라 반역을 저지르고 저항이란 뜻을 몰라 저항한다면 이 어찌 올바른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이룰 수 있겠는가. 무엇을 말입니까? 언문 사례. 나라를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제대로 세우는 걸세. 그건 명심하게 조선은 임금 이전에 사대부가 먼저 태어나 사대부에 의해 세워진 나라다. 부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딴지 걸다는 말은 원래 놀이를 하면서 상대편의 장단지를 치거나 끌어당기면서 넘어뜨리는 기술을 말하는데 우리는 일이나 말을 방해할 때 쓴다는 거죠. 딴지 걸다. 이거 방해보다는 더 정감 있고 좋은데. 좋은 것이 있으면 과인도 함께 하세요. 전하. 이 아이가 그대들에게 속된 말을 가르쳐준다는 그 사당패 스승인가? 예, 전하. 사당패 가열 가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철판 얼음 번화 등의 기술을 하는 예인입니다. 예인. 예인이라. 내 꼭 구경 가겠구나. 그 재주를 보내. 전하라면 언제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훈민정음 자음별구역. 훈민정음을 자음별로 구백하여 그 단어와 뜻을 적는다. 예, 전하. 낱말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설한 책입니다. 일종의 자전이죠. 글 사자를 쓰면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전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담은 후에 그걸 바탕으로 교육할 책을 만든 후 서당과 서원을 중심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또한
단체방을 세워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 조선이 뜻을 세운 이상이 들어있어. 양반들의 언어만이 아닌 상인, 농민, 그리고 사당패의 언어가 모두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니 대동입니다. 그것이 전하께서 세우고자 하는 앞으로의 조선이옵니까? 그렇다. 이것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미래다. 하오나 서명, 네, 그대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대신들의 반발을 누르고 새로운 내일을 세우는 일은 임금이 과인의 몫이다. 그대들의 길을 가라. 전하, 그대들도 알다시피 곧 행행을 할 참이다. 행행?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그건 과인이 만든 말이다. 행복한 행차의 줄임말이지. 새로 정리된 이 책을 보니 줄임말을 참 많이도 쓰더군. 스님을 부르는 대사는 부처님에 대한 존칭인 대도사의 줄임말이고, 도원은 무릉도원의 줄임말이지 않을까. 또한 누가 거뿐인가? 조정에 일일이 누가 이조 판선이 형조 판선이 그러나 이판 형판이 그러지. 그래서 과인도 하나 만들어 보았네. 어떤가? 좋습니다, 전하. 행복한 행차, 능행 이런 말보다 더 좋은데요? 전하의 능행 아니 전하의 행행을 관광하려는 백성들로 장사진을 이루겠습니다. 관광! 맞습니다. 볼관과 비광자를 써서 용안을 한번 보려보는 걸 백성들은 관광! 혼자 만나자!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본 적이 있어요. 야, 국가의 장수, 국단 장수, 항아리 장수, 온갖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한바탕 신나는 잔치를 벌였지요 아마. 백성 내리시고 고정하십니다. 오마대와 공주를 불러야 나갈 소리 홍대의 장수 소리에 섭니다. 지고서 국채 날려 행군을 불려라. 우리 군들 성을 모아 결혼을 불러라. 행차하시다 어디야 바람에 휘날려라. 휘날리는 어디에 백성을 환호하는 정성대 무선이라네. 나갈 소리 홍대의 장수 소리에 섭니다. 지고서 국채 날려 행군을 불려라. 우리 군들 성을 모아 결혼을 불러라. 어디야 바람에 휘날려라. 휘날리는 백성을 환호하는 정성대 어디라네. 임금께서 행차하니 앞사들은 밥을 준비하거라. 오늘의 사과를 부르라. 나니래 세남을 부르라. 어디야 바람에 휘날려라. 휘날리는 어디에 백성을 환호하는 정성대 어디라네. 행차하리라. 어디야 바람에 휘날려라.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꽹과리와 장구, 국이 한데 어우러져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그 풍경이 전하가 만들어 나갈 세상은 앞으로도 그리 신날 것이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 가보자꾸나. 예인이구나. 꼭지요. 여린 희요. 꼭지 이용이 사라졌어. 혹시 그래. 어찌 되었나?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문도를 찾을 수가 없더군. 어쩔 수 없죠. 일단 남은 것들이라도 잘 추슬러서. 사전에 일부를 가져간 자가 문도라고. 가져간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으나 정황상 그러하옵니다. 그 자가 도대체 왜? 최근 심한 대감과 전하! 신, 아랠 것이 있으니 찾아뵙습니다. 심한 대가 무슨 일이게 이렇게까지? 세간에 제멋대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다 하여 그들을 보변하고자 하옵니다. 대감, 조선의 문자는 모두 임금의 것이옵니다. 과연 제멋대로 문자를 만들어 암호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임금을 속이는 행위이자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결국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옵니다. 전하. 그야 그렇지만 일나하라! 가람아, 선배님! 오아가라! 전하, 먼저 이 글을 봐주시겠습니까? 그대가 읽어보라. 예 전하. 오늘 화동 어디 밀렸니? 뚜렁 옆집 가린에 만나러 밀렸어요. 지난 완디기설 주제 트집이에요. 엉버리 장고 나서 만들 마련이랑 디딤이 바지로 밀렸으니 개핑은 가는 구명투 맞출 게 뻔해. 삐리는 어딨니? 꿀리고 있어요. 그럼 깨워 산천에 밀려서 간지나는 꿀을 좀 가져오라고 해라. 그 떡상은이 조치게도 건넬 거니 받아 대서고 칫장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하고 좀 가루하다니 꼭 잘 이루고. 그들이 우두머리인 꽃교새가 심한 복불에 걸려 말을 못하자 나는 필담이라 하옵니다. 전하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옵니까? 장원 급제한 자네는 아는가? 아는가? 안다면 부의해보라.
오늘 친구는 어디 갔니? 이웃집 여자 만나러 갔어요. 못생긴 주제에 마냥 타박하지 마세요. 진이 고장나서 새로 만들 요량으로 마련이랑 해진 신발 받아달라고 해서 가지러 간 거니까. 핑계는 그 자식은 분명 술 마시러 간 게 뻔해. 지금 막 재주를 배우고 있는 아이는 어디 있니? 자고 있어요. 그럼 깨워 최신에 가서 맡긴 예쁜 옷 좀 가져오라고 해라. 아, 그 부인이 반찬도 몇 개 줄 거니 받아오고 잔칫집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하고. 아직 모자란 구석이 있으니 꼭 잘 일러줘야 해. 아주 잘 아는구나. 이놈이 말해보거라. 저자를 아느냐? 몇 달 전부터 저희가 쓰고 있던 문자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전 그저 가르쳐달라고 하여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전하, 신분도 아닙니다. 이처럼 문자의 경계가 무너지면 경정 가운데 늘 접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의미들은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옵니다. 업문이 횡행하면 그 뜻을 제멋대로 세울 터인즉 어찌 평온한 세상이 되오니까. 경박한 문장을 다스리고 문자를 바로 세워 나라를 평안케 하소서. 쉬 볼 일이 아니옵니다, 전하. 역강들이 제멋대로 문자를 써 주고받으며 영로를 꾀한다면 이를 어찌 알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경계하옵소서. 무지한 백성과 그 백성이 준동한 이언을 엄히 벌하소서. 나라를 떠받드는 전국의 유생들이 오늘 전하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옵소서. 전하. 전하, 이들은 그저 말하고자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대는 나서지 말라. 예, 전하. 백성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저 사닥패는 석방하라. 대신 불결한 문자를 신성한 궁에 끌어들이니 이혼의 죄를 물어 목에 가둬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대의 뜻대로 되었군. 나의 뜻이 아니라 조선의 뜻이지. 그 조선의 4대 임금이신 세종대왕께서 만든 글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자 함이었어. 홍민정,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글, 그래 편한 글자지. 한자를 배우기 전 글을 배워 뜻감을 익히니 배움의 폭도 빨라지고. 맞아. 백성만이 이룬 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글자야. 아니, 그 글은 독이야. 공부하지 않는 선비를 만드는. 그건 잘 들어. 불과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해. 글자가 생겨나 세상이 변했지.
읽으면 배우게 될 거고 배우게 되면 모두가 지식인이 될 거야. 언문인의 세상. 수문자 남짓한 글을 익혀놓고 다 익혔다고 뻗대겠지. 임시 제목인 가재를 각각의 가재라 여길 것이고 고지식한 걸 지식이 높다 할 것이고 심심한 사과를 따분한 사과라 여기며 질타하고 급기야 사흘을 사일로 여길 테지. 그럴 일은 없어. 나도 없길 바라지만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길이야. 제대로 된 문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혼돈의 미래. 설령 그렇다 해도 그 또한 주고받으면 바로 서게 될 거야. 주고받는다.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이 글은 소통 가능한 넓은 세상을 만들 듯 보이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좁은 세상을 만들 거야. 우리 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래. 우리 글, 그런 글은 없어. 천박한 글만 있을 뿐. 우리에겐 한자라는 훌륭한 글자가 있으니까. 역시 자네였어. 나라를 망친 병들 싹을 잘라버려. 곧 있으면 자네에 대한 어명이 있을 거야. 잘 버텨보시기. 일개유생 이연.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과인이 보건대 근래 선비들의 취향이 점점 저하되어 문풍도 날로 비속해지고 있다. 언문이 만연하니 내용이 빈약하고 기교만 무려 옛사람의 재치는 없고 조급하고 경박하여 평온한 세상의 글을 같지 않다. 이는 세상의 질서와 유관한 것인지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니다. 특히 띠를 두르고 볼을 들고 문연에 출입하는 사람들조차 물들었으니 더욱 염려되는 바이다. 창원에 급제했다던 이연의 망동이 그러했으니 과인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과인은 그의 급제를 취소하고 유생의 자격을 박탈하니 그대들은 이를 경계 삼아 더욱 경전습득해 정진하라. 세상을 떠돌던 바람들 날마다 서고 운명이란 말아낸 고난들 얼음처럼 차가워 언덕 너머로 저물어가는 저 붉은 하늘 마음속 기도는 노래되어 날아가.
희망을 모두 빼앗아가네. 희망을 모두 빼앗아가네. 오랜만일세. 나리. 나리 오셨습니까? 나리라니. 그나저나 그 꼴이 이게 다 뭔가? 어떻습니까? 제법 간지나지 않습니까? 몸이 나오나? 전하께서 유생의 자격을 박탈했으니 선비가 누리던 역을 면할 길이 없어 이렇게 나가 일을 하는 겁니다. 전하께서 그리 하지 않으셨다면 전에 죽이려 들었을 거야. 압니다. 전하의 그 마음. 자넨 포기하지 않았더군. 무슨 소리입니까? 벌써 몇 년 전인가 자네가 사라졌던 게. 그러다 최근 새 책방에서 등장한 원문 소설을 보았네. 글자들이 사라지자 그 글자들을 이루는 문자들이 사라지고 결국 마음까지 잃게 된다는 이야기. 훈민정음 자음별구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응어리진 걸 풀 시간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할 일이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그 책을 써 내게 아니 전하께 그 존재를 알리려 했을 거야. 이걸 전하러 왔네. 이건 전하께서 보내신 걸세. 찢기고 불탄 것들이 많아. 베레본조차 금사가 되어 사라졌으니 말이야. 참,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서울을 호통하여 능력 있는 자들을 등용하였으며 전하께서는 장영영을 통해 군대를 개혁하셨고 금난 정권을 폐지해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네. 또한 노비 추세관도 폐쇄했어. 이게 무슨 뜻하는지 아시겠는가? 설마 노비해방? 경장, 대단을 누르고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하는 개혁. 개혁 이후엔 그에 맞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겠군요. 전하께서는 잊지 않으셨네. 업문이 아닌 훈민정 아니 백성의 글. 전하께서 다시 부르실 거야. 그러니 어서 준비해 두시게.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린 백성, 그들이 펼쳐나갈 형장의 세상.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백성의 나라 민국이다.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천한 자가 있고 귀한 자가 있는가?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노비 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관습이다. 사농공상이 사라진 그 민국에서 백성은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아니, 각고을의 농민들의 조세법과 인민의 구제법 그리고 형벌에 대한 것들을 훈민정음으로 만들어 반포하라. 또한 무예서를 훈민정음으로 만들어 묵가를 보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라. 그리고 그 후에 조정과 관청의 모든 문서를 훈민정음으로 훈민정음으로 고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찬송하시고 창제하시어 신라 고려시대에 막히던 역사를 고쳤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다. 또 훈민정음 창제로 조선의 말이 바뀌었다. 그러나 각 나라를 이끄는 자들은 각 관공서의 공식 모임에서 모두 우리말을 하지 않고 한자로 주고받는다. 그들이 대국이라 하여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를 높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말의 모양과 어원과 장어의 원리가 차츰 사라지고 있으니 이를 안타까이 여겨 적으려 한다. 이연, 그대는 여전히 열심히 백성들은 살아있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두려웠다. 그들과 섣불리 맞서려다 위치광이가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으니까. 임금이 나도 못해낸 일이다. 그런데 힘없는 백성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한자를 떠받드는 그들처럼 또 미래의 어떤 자들은 우리 글을 무시하고 경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업무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수백 년간 지켜온 백성들이 또 수천 년을 지켜줄 테니까요. 쉬운 문자이기에 저들의 말처럼 공부하지 않는 백성이 되지는 않을까? 문도 그자의 말처럼 글을 푸는 문해력이 떨어졌다 걱정을 할 때도 오겠죠. 하지만 그것을 고쳐나갈 슬기로운 지혜 또한 그 글에서 나올 겁니다. 뜻을 담지 않은 저 소리 글자가 진실로 그 많은 삶을 담아낼 수 있을까? 소리는 무한하니 더 높고 더 깊게 모든 삶을 담아낼 겁니다. 모두가 불효할 만큼. 그래, 그대의 말이 맞다.
사실 과인도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끝내 행하지 못했구나. 때문에 그대는 장원의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쫓기는 죄인이 되어 산촌 벽골에 은거하는 자가 되었구나. 날 원망하지는 않느냐? 훈민정음 자은별 부여, 전하께선 이 임무를 제게 맡겨주셨지요. 그 엄연이 제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탠 이 글 위에 또 어떤 자가 뜻을 이을 겁니다. 이어 또 다른 자가 지키고 또 다른 자가 보태어 우리 글 사전에 드는 날, 세종대왕의 꿈이, 전하의 열망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옵니다. 아, 그래. 초승달을 만월로 채우는 건 이제 그들의 몫이겠지. 그렇게 만월이 피어 천강으로 나아가 덕과 지혜를 뻗칠 것이니 임금이 아닌 백성이 만드는 경장이, 민국이, 세상이 그곳에 있겠구나.
이두에서는 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두에선 장부를 마름이라 하고 마름이 사음이 되고 사음이 샤림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을 한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고래로 우리나라를 상한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글자 또한 언문이 아닌 한글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이를 훈민정음이라 칭하여 백성의 글로 선포하시고 다음과 같이 어제를